11월 17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주춤하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오게 된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까지 좀 이어졌죠.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신호가 없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진짜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골디락스 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고용, 네, 여기에 뭐 인플레이션 지표, 네, 뭐 GDP 다 시장의 예측과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의 변동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로 인한 시장의 강세들이 나왔지만은, 일단 연준 인사들의 이런 매파적인 반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연준의 점도표가 나왔을 때 원래 2025년도에 3%대 금리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3%의 금리 인하는 확 멀어졌죠. 네, 지금 보시면은 4%대, 연말까지 결국 4% 정도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은 올해 12월 달에 베이비 스탯이 확정이라면은 내년에 1% 정도 금리는 밖에 안 되는 겁니다. 1% 정도밖에. 그럼 결국에는 분기별로 이제 한 0.25%에서 0.25%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예측했던 금리보다는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시장의 부담감들이 미국 국채 금리를 급등시켰습니다. 네, 10년물이 지금 4.44%를 기록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4.2%가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과열이에요. 이때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지표다. 네,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면 뭐가 같이 올라갑니까? 달러도 같이 올라가죠. 달러는 지금 7개월에 최고치입니다, 여러분들. 107선까지 지금 찍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너무 미국이 좋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안전자산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크죠.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는 게 국내 증시에는 뭐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 했을 때 100% 안 좋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나서 지금 미국 주식을 했거나 비트코인을 샀던 대체 자산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 메리트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굳이 국내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피가 말 그대로 밸류업도 하고 뭐 계속 정부가 지금 이번에 상복개 정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은 쉽지 않다. 네, 코인 하나 그냥 잘 사가지고 막 10% 20% 올라간 맛을 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굳이 할 필요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이 지금 최대 20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열풍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거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금요일날 좀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코스피가 양봉 전환을 하지 못했죠. 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워낙에 망가져서. 근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괜찮은 게,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특히 3조 원을 3개월 내에 소각한다는 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거래일 기준으로 60거래일이잖아요. 그럼 500억씩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건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도세가 여러분들 최저치가 거의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입니다. 하루에 나오는 매도가. 근데 그거를 500억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플러스 뭔가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HBM 납품 확정, 요런 뉴스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야권 쪽에서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부자 거래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게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들 꼭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너무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 무조건 역전이다, 완전 바닥에서 올라간다, IMF 이후로 떨어졌던 가장 낮은 가격대니까 이제 사야지라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요. 아직도 외국인 투자들이 실제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게 지금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오너 일가들이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담보 비율이 떨어졌다. 근데 이 떨어졌던 이유가 삼성전자에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루머가 맞다면은 적대적 M&A를 치기 위해서 주가를 더 조정시켜버리겠죠. 더 떨어뜨려버리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에서, 최소 이제 2천억에서 뭐 5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하루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까지도 주가가 방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더 삼성전자가. 그래서, 추가적인 재료가 충분히 월요일날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정치권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부자 거래 관련해가지고 조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하고 대응하지 늦지 않는다. 막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굳이 뭐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오르면 좋죠. 예, 오르면 좋겠지만은, 시선이 여전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는 점들. 제가 시선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증권사들이 보는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뭐 증권사라든가 IB라든가 보는 뷰들이 약간 일치해야지 주가의 변동성이 없어지는 건데, 그게 어느 한 증권사, 어느 한 IB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비관적인 진화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 뭐 건설 중소형 테마주들 이거 왜 올랐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은 20억, 50억으로 상한가를 보내요. 예, 25, 50억 상한가를 보내고, 제가 그래가지고 알아봤어요. 실제로 폴란드랑 건설이 참여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컨소시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없어요, 아직. 정확한 공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세력들이 밀어올렸다 생각되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크게 올랐는데, 뭐 우리는 뭐 SG만 보면 되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권 테마주, 금요일날 이제 높은 변동성이 삼성전자가 또 나왔고, 하나가 정치권 관련된 테마주들이 나왔는데, 3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건 제가 영상 찍어드렸어요. 영상 찍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동연 지사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크게 라이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둘 다 비명계 인사들이라는 점들,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3월 이겨내지 못하면은 친명계 후보자는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 밀어줄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비명계에서 또 새롭게 대선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게 테마주가 같이 움직이고 코스닥은 따로 움직여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같은 테마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한 특정 종목들만 움직이게 되는 거지, 막 대형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정치 중에서 왜 코스피 종목들이 오르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주는 코스피가 대장인 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런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은 결국 실적이 연동될 수 있는 정책주를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재건 내가 만약에 하나 수주 땄어. 실적이 바로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실적에 도움이 되는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 업종도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말 그대로 비중 작게 그냥 정말 테마 수렴매가 엄청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관련 테마주도 짧게 들어가다 나오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좀 잘 잡아가지고 진득하니 우상향되는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원래 이번 주는 다음 주죠. 큰 일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는 큰 일정이 없어요.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또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크게 제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양가 없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 상장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왜 상장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확정공모가도 다 배드 하단 이탈해버렸죠, 이번에. OLED 2차전지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사양되는 산업인데 이 상장시켜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2차전지 제조음질 이렇게. 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상장 이후에 지옥에 갈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게 되면은 시장에 수급을 가져가죠. 안 그래도 수급이 없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점들, 공모 계속 진행한다는 점들도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스펙 상장, 신규 상장, 영향가 없는 종목들, 디지털문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가 상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황당하죠. 네, 이런 것들은 상장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수요일날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제가 위에서 뷰를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도 리포터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목표가가 상향되어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입니다. 이런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가야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좀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엔비디아의 이런 시트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약간 미니 어닝 서프라이즈 거다. 워낙에 실적이 최근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실적이 좋긴 하지만은 시장이 원했던 것처럼 막 시장이 뒤집어질 만한 드라마틱한 실적보다는 이제 블랙웨일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블랙엔에 대한 사전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던스라든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점들, 블랙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위치 또 신규 상장하고요. 네, 델신 밸런스 또 스펙 신규 상장합니다. 자, 목요일에는 뭐 큰 일정이 없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큰 일정이 그냥 없어버려가지고,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 오토스에서 이제 아이오닉 9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더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트럼프 시대를 4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된 트럼프,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우리나라 주식은 트럼프 트레이더 종목들이 조정이 안 나왔어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들은 조선, 항공,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 테마주로 다 올랐습니다. 저는 좀 떨어지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인사진을 거의 다 완성을 시켜고 있는 상황에서 1월 25일에 취임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변동성은 더 심할 거예요. 우리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트럼프 관련 테마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상황에서 이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큰 재료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공략하면서 좀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좀 푹 쉬시고 여러분들, 네,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생각해도 아무렇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저는 계속 정보를 전달드려야 되니까 주식을 보는 거고, 그냥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좋은 영상들 컨텐츠 가지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